오늘은 선문염송 제416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주선사와 중의 문답. 조주에게 중이 묻되 지극한 노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했으니 잠시 이야기가 있으면 이 고르는 것입니다. 화상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위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어째서 그 말을 다 인용하지 않는가 하였다. 중이 이르되 저는 다만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하니 선사가 이르되 다만 그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이느니라 하였다. 이게 전문입니다. 조주에게 중이 묻되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했으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주 스님이 왜 어째서 그 말을 다 인용하지 않는가 이런데, 그 말은 이제 전에도 소개한 적 있죠. 원문은 삼조성찬 스님의 신신명구에 나오는 귀절인데, 지도문안이나 유혐간택이라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이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다만 증해만 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만 하지 않는다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그게 전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했으니, 이 뜻은 여러분 들어서 잘 알기도 하고, 물론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듣고, 또 혹시 유튜브로 듣는 분이 있다면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참 쉽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고르는 것만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고르는 거는, 고른다고 하면은 반드시 고르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고르는 대상. 고르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른다면. 근데 고르는 대상은 전부 모습이죠. 고르는 대상은 전부 모습. 뭐 크다거나 작다거나 막다거나 어둡다거나 좀 길다거나 짧다거나 남자나 여자나 사랑한다 미워한다, 어쨌든 우리가 고르는 거, 선택하는 거, 간택하는 거, 여기는 간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 간택하는 거, 그건 전부 대상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모습을 선택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는 것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선택하지 못하면 무기고, 선택하지 않으면 무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써야 되는 게 있죠. 선택해서 써야 되는 것. 모습을 우리는 항상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또는 꿈꿀 때도 선택해서 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다면 찬물로 할까, 따뜻한 물로 할까, 그런 걸 선택해야 될 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 안 하면 그냥 인연에 맡겨서 사용하면 되고, 또 걸어갈까, 차를 타고 갈까, 오늘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옷을 두껍게 입을까, 그냥 어제처럼 입을까, 전부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고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 안 해야 된다는 뜻일까?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착각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성법문, 최상승 법문을 듣지 못한 분이 만약에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곁들이면 선택을 해서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을 해서 잘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닌가? 잘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늘 하는 이제 부처님의 용어로 빌리면 우리가 분별하지 말고 써야 된다.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써야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오리무중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해. 그러나 거기에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면 자기 살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 듣는 분이 있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주는데, 그래도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인연이 안 되는 거고, 또 다음 인연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더라도 설사 한 번쯤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했다는 뜻은 뭡니까? 망념을 일으켰다. 잡념을 일으켰다. 딴 생각을 했거나, 또는 그동안 일으켜놓았던 수많은 망념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의심나면 자꾸 의심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모르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걸 모르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의심이 나면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반드시 또 물어야 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초보라고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그런 망념을 일으키다니. 그럼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쨌든 고르는 것만을 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어쨌든 고른다는 것은 모습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밥을 먹는데 뭘 선택할 것이냐? 반찬을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또는 내가 이제 점심때가 돼서 한 그릇 사 먹어야 되는데 오늘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 것이냐,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이 간택이라는 것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 것이냐,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 것이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러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은 굶으라는 뜻이 되죠. 된장찌개를 먹을 것이냐,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지 마라. 굶으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간택이라는 것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이냐,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고 변견이란 말이 있죠. 변견.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용어. 밝음과 어둠, 김과 짤금, 남자나 여자, 그런 반대되는 말. 내가 그러면 된장찌개를 선택해서 먹는다. 그럴 때 뭘 하지 말라는 뜻이냐? 맛있겠다, 맛없겠다. 맛있겠다, 맛없겠다를 된장찌개를 보고 그런 쓸데없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이제 먹어보면 알 것인데, 또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맛없다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맛있다, 맛없다.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맛있다, 맛없다. 처음에 분별을 하면 내가 맛있게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맛없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주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 그럼 맛있게 보이는데 맛없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먹던 그런 김치찌개나 그런 된장찌개 종류가 아니다. 또는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또는 그다지 배가 안 고픈데 내가 이제 점심때가 되었다고 해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택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맛있다, 맛없다라는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생각을,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해? 맛있다, 맛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 안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먹으면서 맛있네, 맛없네. 그런데 이제 먹으면서 맛있네, 맛없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라면, 그럼 맛을 느끼지 말라는 것인가? 아무 맛도 느끼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 맛도 느끼지 않으면 그걸 이제 멍청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혀가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데 혀가 없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지. 혀라는 기관으로서 맛을 느끼잖아요. 이제 광의의 뜻으로 이야기하면 입이고, 아주 더 좁게 들어가면 혀고, 더 좁게 들어가면 미뢰세포고, 그걸로 이제 느끼잖아요. 그건 각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혀라는 미뢰세포로 맛을 느끼는데, 느껴지는 맛을 억지로 느끼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맛있게 느끼건 맛없게 느끼건 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러붙지 마라. 그럼 들러붙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들러붙는다는 게, 맛없게 느껴지는 것을 맛없는데 들러붙으면, 이 맛없는 걸 얼마 7,000원씩 받나? 이렇게 이제 파는, 된장찌개를 파는 주인을 원망하는 한 생각, 그런 망념을 일으킬 거고, 그건 틀림없죠. 또
맛있다는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맛있다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더 많이 먹어진다든지, 물론 이제 뭐 맛있게 만들어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도 일어나겠지만, 또 그런 생각이 물론 일어나겠지. 또는 또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지난번에 먹었던 것보다 맛있네. 그럼 지난번에 먹었다는 한 생각을 또 일으키거든요. 필요 없는 생각을. 그래서 지난번에 먹었던 것보다 맛있네라는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것보다는 틀림없이 맛있어. 왜냐하면 맛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배가 아주 고팠다든지, 또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에 먹었던 것보다 맛있네, 전에 다른 데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네. 근데 실제로는 주관적인 견해거든요. 전에 다른 데서 먹었던 것보다 맛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디 거기는 가지 마, 여기가 제일 좋아,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먹어보니까 나는 거기가 더 맛있는데 라고 하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게 전부 모습에 붙은 이야기거든,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간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네 라는 생각을 해도 좋아요. 맛있네. 다만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주관적인 견해다. 오로지 내 생각.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간택하지 않는 것. 그걸 알면 망념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걸 모르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그 허망한 생각인데. 허망한 생각인 줄 알고 뭐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게 먹으면 돼. 맛없게 느껴지면 이거 내가 일으키는 주관적인 견해구나. 맛없게 느껴지면 주인 욕할 거 없어. 소개시켜준 사람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안 먹으면 돼. 더 이상 맛없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도 다음에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제 기억하고 공부해서 몸에 붙도록 해야 돼요. 아,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전부 내가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게 간택입니다. 간택은 내가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생각,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게 간택이거든요. 그런 간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단막 정해하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만 안 하면 통연히 명백하다. 된장찌개를 먹는데 맛있어, 좋아, 맛없어, 싫어, 주인이 미워, 좋아, 주인이 좋아, 주인이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게 또 한 생각을 일으키고 또 한 생각을 일으키고, 분명히 이 집에서 먹을 때 맛이 있어서 주인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집에 또 왔는데 또 가보니까 맛이 없어. 주인은 똑같은 주인이고 재료도 똑같다고 하는데 주관적인 견해, 배가 부르거나 몸이 안 좋거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주관적인 견해인 줄 알는데 맛없게 느껴지면 똑같은 걸 먹고 맛없게 느껴지면 이거는 내 주관적인 견해구나. 내가 몸이 안 좋구나. 내가 배가 부르거나 그렇구나. 그렇게 알면 더 이상 한 생각이 일으킬 필요가 없죠.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정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누구를 조금 더 좋아했거나 누구를 조금 더 싫어했거나 무엇을 조금 더 괜찮아 했거나 무엇을 조금 더 싫어했거나 뭐 그런 적 없어요? 내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는 놈 조금 싫어했거나 돈 빌려갔는데 제때 이자까지 많이 붙여서 갚는 놈이라 하면 안 되지. 갚으니까. 놈은 대표 단수입니다. 사람이란 뜻. 갚는 사람 좋아. 하루 종일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조주에게 중이 묻되, 자,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고 설명한 것은 완전 초보자를 위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를 벗어났다는 뭐 그런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글쎄 뭐 알 수는 없지요. 인보살도 이제 뭐 너무 싱겁죠. 조금 전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다 아는 싱거운 얘기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법도 하죠. 내 주관적인 생각. 자, 조주에게 중이 묻되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했으니, 자, 이 뜻을 알았습니다.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 했다. 그래서 사실은 고르지만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줄 알아요. 필요한 생각은 써야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오로지 내가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망념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당연히 뭐 분별이 없을 것이고, 분별이 없으니 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별이 없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데 얽매일 데가 없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집착이 일어납니까? 들러붙지가 않죠. 들러붙지 않으니까 구속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인이요 해탈인이라. 그거잖아요. 그래 맞으면 그만인데 뭘 어렵게 뭘 보이지도 않는 걸 찾는다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찾아라고 난리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보이지 않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찾아라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 도저히 그거는 뭐 흑공과 같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걸 찾아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책에만 쓰여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쓴 책을 읽어보고 자기도 모르고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래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이제 아는 듯이 써먹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건 전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간택하지 않아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그런 모든 생각은 내가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인 줄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휘둘릴 데가 없어. 집착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야. 그러니까 대자유인이 되고 해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우리는 단지 무소득을 깨닫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구나.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또는 내가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응? 내가 집착할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려고 그렇게 난리구슬 합니까?
이 우주 법계에서 뭘 깨달으려고 다들 그렇게 난리구슬을 하는지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뭐 많은 걸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깨달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중이 조주 스님에게 아주 재미있게 질문을 했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 끓인다 했으니 맞거든요. 딱 맞는 말씀인데 잠시 이야기가 있으면 고르는 것입니다. 이 고르는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 끓인다라는 요 이야기도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은 아니죠. 날카로운 질문이죠.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알면 맞고 모르면 안 맞고 그런데 그 이야기도 고르는 것입니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고르는 거야. 그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막연하게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건드렸다. 건드릴 수 없는 걸 건드리면 그것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알면 틀리지 않는데 모르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그렇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중이 방금 한 이야기가 그게 고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상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주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학인들을 가르치느냐 이거지. 입을 열면 틀리는데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개구지착이라 입을 열면 틀린다. 또는 뭐 미개구착 입을 열기 전에 이미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입을 열면 틀린다는 말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 것이 전부 간택이 되니까 틀린 거지.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 것이 간택이 안 된다면 뭐 틀릴 리가 없지. 그게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 사람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간택하는 생각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또 그것이 듣는 사람이 입을 연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간택했으면 모습으로 선택했으면 망념을 일으켰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중은 그래도 굉장히 날카롭게 물은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삼조성찬 스님이 말씀한 그것도 뭐 벌써 간택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주 스님께서는 천하의 조주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어째서 그 말을 다 인용하지 않는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만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다만 그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거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르지만 말아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고르지만 않으면 바로 해탈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고르지만 나르면 되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중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말도 그러면 고르는 것 아닙니까? 라면 말을 하지 말한 건가? 말을 사용해서 내가 모습에 붙지 않으면서 말을 사용해서 알려주어야 되죠. 깨닫는 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각자 깨닫는 거고, 그러나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입만 꾹 다물고 계셨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연이 심기어졌고, 그렇게 인연이 심기어졌으니까 삼조 승찬 스님께서도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어, 단지 선택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은 질문은 잘했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간 거예요. 그 뒤가 좀 궁금하지만 그 뒤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두현이 송하되, 설두현 선사의 송.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도다. 범의 걸음이요 용의 근임새라. 도깨비가 울부짖고 귀신이 울도다. 머리의 길이가 석자인 줄 누가 알리오. 서로 마주보고 말없이 외발로 섰네.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도다. 자, 요거는 이제 표현이 잘못하면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아, 그래.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 모습이 아니니까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고정관념이죠. 응? 모습이 아니라는 고정관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단면이지만 모습이 없다는 마음이라 하는 것, 부처자리, 뭐 주인공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 참나 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도 아니니까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원과 같다는 고정관념, 아무 모습도 없다는 고정관념, 아무 모습도 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생각이죠. 아무 모습도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지. 흑원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흑원과 같다는 생각이지, 참으로 흑원과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이거는 이제 표현이 왜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이 말은 이제 고르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 이게 고르지 않으니까 그걸 표현하기를 물을 뿌려도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고르지 않다는 것은 모습에 걸려들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모습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물을 뿌려도 묻지 않아. 물을 뿌려도 흔적이 없어. 물에 젖었다는 흔적이 없으니까 물에 젖었다는 생각이 없지. 많이 젖었다, 적게 젖었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망념이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망념이 없다. 망념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죠. 망념이 없다. 왜냐하면 간택하지 않으니까 망념이 없다.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도다.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아. 스며들지 않아.
스며들 이제 대상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명백도 없으니까. 응? 명백조차 없어. 간택하지도 않고 명백조차 없다. 당연히 명백조차 없죠. 모습이 아니니까 명백조차 없지. 그걸 표현하기를 설두현 선사는 바람이 불어도 스미지 않도다. 그러니까 스며들 명백조차 없는데 스며들 대상이 있을 리가 없죠.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물이 묻을 대상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간택하지 않으니까. 간택하지 않고 명백조차 없으니 물을 뿌려도 물이 묻을 대상이 있을 리가 없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스며들 대상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물을 뿌려가지고 묻을 수 있는 대상이 있거나 바람이 불어서 스며들 대상이 있다면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범의 걸음이요 용의 그림새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또 망념이라는 게 일어났더라도 그게 허망한 헛개인 줄 아니까 망념이 아닌 거지.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걸 흔하게 알고 있으니까 망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념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망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망념이 일어났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한 생각을 이렇게 놓고 내가 한 생각 일으킨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하고 알고 있으니까 망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착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때가 바로 범의 걸음이요 용의 그림새라. 설두현 선사가 볼 때는 조주 선사가 이제 그런 분이다 이 말이지. 응? 도깨비가 울부짖고 귀신이 울도다. 범의 걸음이요 용의 그림새니까 도깨비가 울부짖고 귀신이 울도다. 도깨비나 귀신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도깨비고 귀신이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 온갖 모습 때문에 스스로 망념을 일으켜서 울고 웃고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한 세상. 머리의 길이가 석자인 줄 누가 알리요? 그러면 머리의 길이가 석자라는 표현은 누가 알리요? 이 말은 아는 사람은 안다는 말이고 머리의 길이가 석자인 줄 누가 알리요? 이 말은 그거는 절대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죠. 머리의 길이가 석자인 줄 누가 알리요? 안경 낀 사람이 눈이 나쁜 줄 누가 알리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절대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지. 절대적인 이야기. 변함없는 이야기. 하기야 안경 낀 사람 중에 눈이 안 나쁜 사람도 안경 낀 사람이 있더라고. 홈. 어쨌든 절대적인 이야기. 물의 분자 기호가 H2O인 줄 누가 알리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머리의 길이가 석자인 줄 누가 알리요? 절대적인 걸 누가 알리요? 내 눈앞에 벌어진 일체의 모습이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누가 알리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서로 마주보고 말없이 외발로 섰네. 서로 마주보고 말없이 외발로 섰다.
그 말은 뭡니까? 외발로 섰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거든.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일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는 것은 만법 유식을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응? 만법 유식. 머리의 길이가 석자인 줄 누가 알리요? 만법 유식. 만법이 유식인 줄 누가 알겠어요? 응? 만법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현상들, 여러 가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 온갖 모습이 알고 보니까 오로지 나의 인식인 줄 누가 알리요? 그 말은 온갖 모습이 나의 인식인 줄 누가 알리요? 이 말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누가 알리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에 서로 마주보고 말없이 외발로 섰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에 삼계유심이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중생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네. 그걸 아는 그 마음밖에 없네. 일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만법이 오로지 나의 인식임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그 마음자리, 아는 그것, 아는 그 부처 밖에 없다. 온갖 모습은 그냥 허망한 헛개비일 뿐.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오로지. 다음 시간에는 417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